9시 2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6월 9일 저녁 방송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쇼츠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 생각외로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정책상 쇼츠에는 뭐 광고가 달리진 않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수익률에 대한 건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냥 조회수 홍보 목적으로 올리는 게 쇼츠의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쇼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른 주식 쇼츠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그냥 조금 자극적인 맛으로 저희 교육방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홍보만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쇼츠 영상을 만약에 계속 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슈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리고, 매매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는 게 제 조금 쇼츠의 순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매 잘 되는 날이 있었다 그러면은 쇼츠로 제가 간단하게 차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쇼츠로 올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부터 해석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황 분석하는 거는 저녁 방송 편집하고 특징주랑 주시 종목만 올라갈 거니까 생방송 보시는 분들만 시황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랑 주시 종목 선정을 다 해놨습니다. 특징주. 근데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대부분이 좀 소형주 그리고 세력주,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세력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특징주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회사의 입장에서 테마를 생각해 보면은 그 마스크 그리고 패션 의류 테마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쌍방울이 오른 거는 그 패션 의류 테마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죠. 왜냐? 쌍방울이 계속 쌍용차 인수를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테마적인 부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뉴스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쌍방울 판 뒤집을 수 있을까? 공개 입찰 본게임 돌입. 인수 의향서 제출했다. 기존 3,800억 원보다 더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인수 의향서 제출했다. 헤이지그룹이 3,500원, 쌍방울이 3,800원. 근데 300억을 더 냈는데 그룹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린 더 써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쌍방울이 이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테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물론 재무 상태로 보면은 쌍방울이 제대로 인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뭐 잉여금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쌍방울이 그렇게 좋은 종목인가? 라고 의심이 들죠. 자본 총리도 그렇고 2,100억짜리가 3,800억보다 더 쓰겠다 이러니까, 뭐 다른 물론 그런 그 계열사들 합쳐가지고 써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긴 하겠지만, 근데 이미 많이 써먹은 테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쌍방울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뭐 주가를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가 된다고는 하겠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재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700억, 오늘 기준으로 2,250억짜리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4분기 기준이긴 하겠으나 1분기도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무 차트 보면은 1분기 매출액 238억이죠. 238억 더 낮아진 모습이고, 영업이익 32억에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억 원으로 양전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당기 순이익으로 판단을 하면은 122억입니다. 마이너스 122억. 물론 여기 3분기, 4분기 중간값 정도 되겠으나 뭐 마찬가지로 음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 측면에서는 일단 57%로 제보다는 아직은 많고요. 종목 이슈는 뭐 아까 봤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뭐 막판 뒤집기 뭐 그런 내용 있는데, 이거에 솔직히 꼬시기 당하지 마시고 그냥 단타 다른 종목 보시거나 그냥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조금 보시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15분봉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5월 12일 날 기점으로 하락이 강하게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거를 일단 다 메꾸고 올라가긴 했는데, 는 기존에 여기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준의 OBB가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힘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가 문제겠죠. 틱봉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 고점에서 한번 돌파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밀렸죠.
근데 밀리는 과정에서 19%에서 14%까지 5% 바로 밀린 상황, 바로 밀려줬고, 상승하는 것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올라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점 지지받은 다음에 쭉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 각도 깊게 올려줬고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상한가 구간에서 유지를 일반적으로는 해줬어야 되는데 한번 이탈을 해줬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상한가 거래량 터진 거 확인했고, 이탈할 때도 거래량 한번 터졌고요. 하면서 조금 매도 거래량 출현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반등 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쌍방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단기적으로 밀린 구간 847원에서 838원까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생각을 해서 단타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차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린 거고, 쌍방울을 매매하는 거는 저는 전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특징주로만 뽑아드린 거고, 만약에 그냥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그러면 쌍방울 움직임 특성상 거래량 제일 많이 동반했었던 4월 19일 날 때를 보면은 윗골이 달면서 매수 고지가 달렸죠. 마찬가지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외가는 일단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막혀있긴 한데, 내일 만약에 오전장에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한다면은 20% 정도 구간에서 꼬리 길게 만들고 쭉 내릴 가능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단타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입니다. 는 일단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리고 카메라 모듈 테마를 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윗골이 29.44%까지 상승하면서, 상한가는 아니죠. 상한가는 아니고 상승하면서 윗골이 시도를 보여줬고, 오늘 올라갔던 게 삼성 전기가 테슬라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뭐 수주를 했다 그런 걸로 올라갔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떠있죠. 삼성 테슬라 수주 계약 수혜. 쇼츠에서도 뭐 말씀드린 그런 기사인데, 삼성 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의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캠시스가 올라간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보면은 뭐 이런 모듈을 생산한다. 근데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오늘 캠시스가 부각을 받았다. 근데 간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윗골이 만들면서 하락을 했다. 시외가도 뭐 그렇게까지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았고요. 마이너스 0.41% 밀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2019년 세보를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 진출을 시도를 했다. 그냥 그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재명 테마도 하나 붙어 있네요. 현재가 오늘 대비 시총 1,700억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거 1분기 기준이죠. 매출액 1분기가 1,900억이 나왔네요. 시가총액 대비 더 많이 나온 그런 좋은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근데 이번에 양전을 했어. 흑자전환 31억으로 양전, 순이익도 뭐 음수 상황에서 양전을 했고요. 그래서 뭐 성장성은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봤다시피 영업이익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매출액만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가 66%로 조금 더 많은 상황 볼 수 있겠고, 휴대폰 카메라 모듈 납품이 99.7%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뭐 세보 관련된 차량용 카메라 이게 0.3% 매출을 차지하고 있네요.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주요 제품 뭐 이게 98% 차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 자동차 세보 1.8%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수출 위주 카메라 매출이고, 전기차에서는 내수 수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부각을 받은 게 삼성전기 납품이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매출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캠시스 자체가 일단은 정확하게 삼성전기를 통해서 2차 납품을 하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거래량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터졌죠. 기존에 일단 4월 7일 윗골이 한번 보여주면서 올라가 줬었고, 이때 관련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뉴스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한번 올라가 줬다가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여기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개인 매수 거래량으로 동반을 했고 외국인은 매도 물량 출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기관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봉에서 먼저 해석을 하면은, 분봉 입장에서는 전일 살짝 윗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윗꼬리 테스트하면서 여기 매도 물량 출현 안 했고 장 막판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10%짜리로 띄운 거
초반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뛰었다가 매도 물량 한번 출현했고 조금 거래량 소강 상태 보였다가 장 막판에 매도 물량 다시 한번 쏟아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얘가 그 메인 테마의 위치를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메인 테마 자리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를 휘어잡을 만한 그런 A급인가 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상승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횡보 조정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구간이 두 번째 상승할 때 거래량 터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를 해줬다. 그래서 만약에 보셨다면은 제가 오늘 X를 매매하긴 했지만 이때 잡았었죠. 이때 잡고 여기서 매도 물량 터지는지 조금 관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VI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2% 정도 움직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 2670원이었는데 60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 여기 길게 횡보한 거 크게 움직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량 나오고 쭉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상황에서 뭐 오후장 내내 이렇게, 아니죠, 10시 16분부터 여기까지 12시까지 일단은 상승 횡보 시도를 했으나 추가적인 매수세 동반에는 실패를 했고, 여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 그리고 하락 3번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움직이는 걸 기대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마지막으로 횡보했었던 2480원 자리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2535원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희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248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초기 지지를 받았던 2370원까지 움직이는 거 관망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 그렇게까지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오늘 고가가 18%까지 일단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종가가 아쉽죠. 8.3%에서 일단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로보티즈 먼저 테마부터 살펴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를 방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보티즈는 그 자율주행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거 움직이는 거 그냥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로봇주에 조금 그 거래량 유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다른 이슈로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뭐 방문했다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재무 넘어가 볼게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2760억 위치하고 있고요.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에 그냥 꾸준하게 한 50억, 60억대 나와주고 있고요. 4분기 기준도 이렇고 1분기 63억, 거의 차이 안 내죠. 영업이익도 뭐 그냥 마이너스 1, 2억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1분기는 마이너스 3억 생각을 해주시고, 순이익은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 7억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단기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3억으로 나와줬고요. 자본은 87, 그리고 매출 구성 보시면은 인공지능 교육 36%, 액추에이터 부품 34%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서비스 로봇에 적합한 액추에이터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시스템,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다. 관절 제어, 그리고 뭐 다른 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그런 거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총공수 기준이 조금 적긴 한데 일단은 이건 1분기죠. 단순하게 1분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3, 4, 12, 1억 2천 정도 총공수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가동률 까지 동반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공수는 뭐 여기 써 있네요. 일정한 작업에 요하는 인원수를 노동시간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써있고, 가동률 94%,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겠고, 키움증권에서 재무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수 보여줬다가 음수 이번에 한번 나와줬고, 부채 비율 감소하고 있고요. 7% 상당히 양호하죠. 로봇 영업활동률은 마이너스 0억 원 투자 진행을 했고,
투자도 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21년 12월 이후로 로봇 한 번 부각받은 다음에 조금 급하게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총리 방문 이수로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근데 장 전체적으로 그 로봇에 대한 반등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시간에서는 조금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꼬리를 일단 길게 빼줬다. 근데 이 꼬리 가격에서 좀 유지를 해준다. 길게 한 마이너스 10%까지 열어두고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모아갈 만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 200이죠. 200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한번 보여주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봉 틱봉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분봉 먼저 보시면은 5분봉에서 일단 윗꼬리 여기 구간에서 횡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매도세 이렇게 출현하면서 익절 물량 대부분이 빠져나온 상태고요. 여기에서 한번 쏟고 OBV가 쏟은 직후에 여기 상승 전 OBV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부터가 일단 중요한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동반하고 있는가? 물론 OBB 입장에서는 조금씩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바로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전일 일단은 차트상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는 22,400원까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반등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 오늘 종가였던 23,200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어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3,250원을 넘겨서 상승을 한다면은 23,800원, 그리고 여기 매물대 24,600원 자리까지 현재가 대비 플러스 한 7% 정도겠죠. 그렇죠. 5.6% 정도 상승 여력을 열어둘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시 종목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볼 거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중국 진출에 대한 실패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현했었고, 이때 4월 27일 날 오픈 당일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 오픈 당일날 기관 매도가 이루어졌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근데 5월 12일 기점으로 외국인 꾸준하게 일단 비중 다시 한번 늘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펄어비스가 왜 상승하는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중국 현재 다시 한번 코로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그런 반사 수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외국인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으니까 라는 거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제였나 그때 말씀드렸던 게임 여름방학 이벤트 해야죠. 이벤트 하면서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그런 반등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 검은 선인 200가 최근 이렇게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 볼린저 밴드 중간값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봉 입장에서 오른쪽 분봉 입장에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매도세 동반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56,100원 여기 찍고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여기까지 매수 거래량 한번 동반했다가 매도 한번 나와줬고, 근데 여기서 일단 매도 거래량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 동반했다가 매도 거래량 한번 동반하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매도 거래량을 동반했는데, 근데 여기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던 5월 24일 저가 구간 59,000, 6만, 딱 6만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 꼬리 만들면서 한번 지지했고, 6월 8일날 기점으로도 상승, 그리고 오늘 추가 하락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60분봉 기준 120을 돌파하면서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조금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테마 입장에서 막 그렇게까지 강한 부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움직임 보여준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고,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펄어비스 자사주 뭐 처분하면서 전직원 지급했다 그런 이야기 했고, 뭐 IP 콜라 뭐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글쎄요, IP 관리를 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냥 그 게이머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 게임이나 일단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원래 검은 사막은 이런 그 오프라인 행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콜라보적인 걸로. 예전에 많은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중국 상황, 중가세, 봉쇄 등의 둔화 전망, 베이징 클럽서 코로나 집단 감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로 중국 진출해 있는 펄어비스가 조금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펄어비스 일단 특이점은 코스닥 6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4조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대형주고 매출액은 뭐 감소를 했어요. 1분기 914억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257억에서 52억까지 감소를 했고 순이익도 기존 260억 고점에서 58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그런 수명이 거의 다 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할 수 있겠고 자본은 그냥 56%, 검은사막 모바일 매출이 60%, 검은사막이랑 이브온라인이 19%랑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브온라인은 기존 그 해외 IP에서 조금 많은 매출액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까지 많은 구성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고요.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차 이슈랑 제목까지 일단은 살펴봤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매수 거래량 마지막으로 보여줬었던 여기 자리까지 매물대 66,700까지는 일단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자리 기준 0.1% 정도 자리죠. 6%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동반 상승을 해준다면은 매도 거래량 마지막 출현했었던 71,560 정도 현재가 대비 플러스 15%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원대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야겠죠.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열어둘 수 있겠고 현재 자리에서 일단 하락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자리는 이제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위치해 있었고 오늘 하락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었죠. 물론 이게 그 큰 추세에서의 그 반등을 생각을 해보기는 조금 이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중국 진출한 그런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도깨비 IP 여전히 살아있다.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첫 번째 주시 종목이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일단은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1월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1월 대비해서 지금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스페이스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김치 나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네요. 누리호 발사 앞두고 솟아오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참여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과 종합 관리를 담당하는 항공우주 이런 것도 있고 이슈는 뭐 그냥 간단 명료하죠. 누리호 이번에 발사한다. 6월 15일 날 발사한다. 근데 뭐 6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아직은 상승 여력, 기대감에 대한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직전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만약에 윗꼬리로 쏜다 그러면은 입절 타이밍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감소세가 보입니다. 조 3,7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1분기 기준 시가총액은 현재 2조 9,900억 정도 위치하고 있죠. 3조 시가총액 3분의 1 정도가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은 뭐 꾸준하게 감소를 합니다. 순이익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줬고요. 부채가 64%로 좀 더 많고 방산테마 46%, 항공엔진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입장에서 그 로켓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엔진 그런 것들. 그래서 방위산업이란 드론, 우주 항공 소재 부품 테마 엮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건 없고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거 없죠.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동반을 하고 있다. 기존에 기관이 조금 많이 쏠렸었던 새 구간 조금 살펴보면은 12월부터 1월 말까지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6%, 20%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2월달 상승해줬던 기관 외인 동반 상승이 있었던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20% 정도 상승을 했고 현재 누리호 직전까지 와 있는데 마이너스 11%에서 현재 플러스 3%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뭐 한 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 자리가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서 조금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게 21년 8월부터 여기 고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자리 고가를 테스트하고 조정,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여기서 횡보 길게 했다가 매물대 쌓아 올렸죠. 여기서 2월부터 매물대 쌓아 올리고 이번에 상승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 2016년 위치에 있는 기존 고가 66,700 정도 자리까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행복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때까지 뭐 특별하게 시장에 도는 테마가 없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갈 확률이 조금 있겠고, 마찬가지로 웨인하고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할 만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 측면에서 5분봉 살펴봐도 매수세 위주의 그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하고 있죠. 물론 오늘 조금 매도 위주의 음봉들이 살짝씩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매수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 시행가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여기 추세선, 저점 추세선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조정 여기까지 받는다 하면은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가 대비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정은이가 미사일 막 발사하고 있죠. 그런 거랑도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여러모로 그냥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세 종목하고 주시 종목 두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10시 1분, 바로 10시 딱 맞췄죠. 오늘 저녁 방송 6월 9일 저녁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금요일 오전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이번 주는 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